미국의 10월 해고자 수가 15만 3,074명으로 집계돼 팬데믹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세분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월 평균 보험료가 26%에서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개발 회사인 메세라를 놓고 치열한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와 연방항공청이 미 전역 대도시 40개 공항에서 7일부터 항공기 운항을 10%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범죄 기록 등이 있는 외국인 8만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챌린저 그레이가 집계한 10월 한 달 동안 미국의 해고자 수가 15만 3천 명으로 2배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110만 명으로 채용보다 2배 넘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해고 태풍이 갈수록 거세게 몰아쳐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해고 태풍이 해고 쓰나미로 악화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해고를 집계하고 있는 챌린지 그레이의 10월 보고서는 미국 경제 전반을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챌린저 그레이가 발표한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발표된 해고는 15만 3,0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는 183%, 1년 전보다는 175%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2배 이상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 합계는 100만 명을 넘어서 109만 9,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나 대폭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전체보다도 벌써 44%를 초과한 겁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230만 5천 명이나 집단 해고됐던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미국의 해고 태풍이 해고 쓰나미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10개월간 30만 명이나 해고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크 업종에서 14만 1,100명을 해고했습니다. 수송 저장 업종에서 9만 명이나 해고했고 소매 업종에서 8만 9천 명을 줄였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6만 3,500명을 감원했고 소비자 제품 업체에서 4만 명, 비영리 기구에서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업체들의 해고 사유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구조조정으로 올 들어 현재까지 5만 명을 줄였으나 그중 10월에만 3만 명을 넘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23만 명은 경영이나 매출 부진 등 상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예 회사나 매장을 폐쇄한 해고는 올 들어 10개월간 16만 1,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발표된 해고자들이 11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채용된 미국인들은 50만 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챌린저 그레이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10개월 동안 48만 8천 명을 채용해 전년보다 35%나 줄이면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 경제 성장에 소비 지출이 70%나 의존하고 있어 해고 태풍, 해고 쓰나미는 급속한 소비 위축, 경기 냉각, 심하면 불경기로 악순환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오바마 케어의 내년도분 등록을 시작한 결과 한 달 건강보험료가 26%에서 3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 연말 확장된 정보보조가 만료되면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114%,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세분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6 내지 30% 급등해 등록 또는 갱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장된 정보보조가 올 연말로 끝나면 내년 1월부터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114%,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 정부 보조는 금년간 연방 셧다운을 끝내면서 1년 내지 2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ACA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이 내년 프리미엄을 대폭 올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를 이용하고 있는 31개 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한 달 건강보험료 프리미엄이 실버 플랜을 기준으로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별로 독자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20개 지역에서는 평균 월 건강보험료가 26%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제시한 ACA 오바마케어 평균 월 프리미엄은 실버 플랜을 기준으로 올해 497달러에서 내년에는 625달러로 26% 인상됩니다. 이는 2018년 이래 8년 만에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평균 20달러 올랐는데 이번에는 130달러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에 확장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나 디덕터블 등이 크게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ACA 오바마케어에 등록되어 있는 미국민들은 2,400만 명인데 그중에서 대다수인 2,200만 명이 확장된 정부 보조를 받아 낮은 본인 부담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사라지면 폭등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미국민들이 내년 첫 해에만 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정부 보조가 사라져도 저소득층은 브론즈 플랜으로 내릴 경우 기본 정부 보조를 받아 월 보험료로 소액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보험에선 디덕터블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제시한 내년도 ACA 보험에서는 $100 이하이던 디덕터블이 $7,000로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덕터블은 해당하는 진료나 검사비, 처방약값 등을 정해진 1년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무거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 살 빼는 약 열풍이 불면서 제약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비만 치료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만 치료 신약을 가진 바이오 기업 메세라를 두고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치열한 인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살 빼는 약,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사인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 신약 개발 회사인 메세라 인수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화이자는 메세라 인수 가격을 $100억 상향했습니다. 이는 경쟁사 노보노디스크가 제시한 금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화이자의 제안은 대부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고 임상시험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세라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사하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 1회 투여 방식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성장 중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이릴리의 제폴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메세라 인수를 통해 후발주자에서 단숨에 강력한 경쟁자로 올라서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는 약 $1,000억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전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제한 방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델라웨어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미 연방거래위원회도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공방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열풍이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비만율이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바로 오젬픽과 같은 신형 비만 치료제의 인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비만율은 여전히 높지만 약물 치료를 통한 체중 관리가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결국 비만 치료제는 이제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세계 제약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인수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살 빼는 약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할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연방 셧다운 여파로 워싱턴 일원 등 주요 대도시 공항들 40곳의 항공기 운항이 7일부터 10% 감축돼 결항이나 지연 사태를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운항이 10% 감축되는 40개 공항에는 워싱턴 덜레스, 레이건 내셔널, 볼티모어 워싱턴, 뉴욕의 2곳,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공항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일하면서도 봉급을 받지 못하는 항공 관제사, 항공안전청 직원들의 인력 부족 여파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편 10% 감축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연방교통부와 연방항공청 FAA는 승객들이 많은 미 전역 대도시 40개 공항에서 7일부터 항공기 운항을 10%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인 7일에는 4% 감축으로 시작해 8일에는 5%,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항공편 10% 감축을 시행해야 하는 40곳의 공항들은 주요 대도시들의 대형 공항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레이건 내셔널, 볼티모어 워싱턴 등 수도권 일원의 3개 공항이 모두 해당됩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라과디아, 뉴욕의 리버티, 보스턴의 로건 공항도 의무적으로 10%를 줄이게 됩니다. 애틀란타의 하트필드 잭슨, 시카고의 오헤어, 플로리다 올랜도, 텍사스의 조지 부시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도 포함됐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까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해온 거의 모든 공항들이 포함돼 의무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10%씩 감축됩니다. 항공기 운항 10% 감축이 시행되면 당연히 수만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돼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대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한 달 동안 11,000편이 연발착하는 사태를 빚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도 하루 평균 1,500편이 지연되고 300여 편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셧다운에 따른 항공 대란은 일하면서도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 70만 명 중에 항공 관제사와 TSA 항공안전청 직원들이 포함돼 있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도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 중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병가를 내고 파트타임 일자리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자 연방교통부와 연방항공청은 이례적으로 40개 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10% 감축해 항공관제사들과 항공안전청 직원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덜어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항공관제사들은 14,000명이 일하고 있으나 이미 2,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안전청에는 공항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요원 5만 명을 포함해 모두 6만 5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범죄 기록 등이 있는 외국인 8만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이 16,000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 12,000명, 절도를 포함한 재산범죄 8,000명의 순으로 3가지 범죄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부적격자를 추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8만 명에 대한 미국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한 것으로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과 취소 권한을 가진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심사와 추적을 한층 강화해왔는데 올 1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외국인 8만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를 취소한 8만 명의 취소 사유를 보면 3대 범죄 기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16,000명은 DUI, 음주운전 기록이 포착돼 비자까지 취소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음주운전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으로 12,000명이 비자를 취소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도를 포함하는 재산범죄로 8,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여름에 발표된 유학생 비자 취소는 6,000건이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를 취소당한 6,000명의 다수는 합법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가 가장 많았고 다른 미국 법규 위반으로 국무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측근으로 청년 보수운동을 주도해오다 암살된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에 대한 비난 또는 조롱의 포스트를 SNS 등에 올린 6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반미, 테러 옹호 등의 게시글에 따른 비자 취소는 소규모라고 국무부 관리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미국 비자를 취소한 것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추적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기록과 국토안보부의 이민 데이터, FBI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대조해 미국 비자 취소 대상자들을 포착해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미국 거주나 외국 거주 외국인 5,50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공간에서 SNS 검색과 대면 인터뷰, 신원조회 등 강화된 심사 절차로 부적격자를 가려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